BMW 246 차량에 대한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연식이 있는 차들은 기본적인 수리의 시작은 누유술입니다. 네, 이렇게 랩핑될 것도 다 뜯어내고 화이트에 이제 비비 뭐냐 은색 휠의 멋진 튜닝 휠로 작업을 마무리한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게 아마 작업을 2022년도 작년 말에 했던 건데, 음, 전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이제 어, 정말 멋지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갖고 나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정 상황이 되면 이제 차량을 이제 판매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차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 교환할 거 작업 끝나고 할 것들 다 한 다음에 상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피드백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누유가 있다는 부분들은 엔진 이게 상단부고 여기가 하단부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떨어뜨리면은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엔진 오일이 위에서 흐르기 시작하면은 아래로 흐르게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물을 바닥에 흘릴 때 물이 떨어지듯이 그런 간단한 원리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엔진 오일이 어디서 샌다는 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유로 따지다 보면은 말 그대로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 있는 데까지 다 전체적인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정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수리하지 않는다?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나 항공기를 보면은 우리가 주행거리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뭐 어떤 소모품에 대한 주기를 얘기하지만 작동 시간 그리고 장착된 기간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주행을 이렇게 주행거리가 올라가면서 되는 것보단 엔진이 구동돼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동 시간에 따라서 교환 주기가 정해지는 거죠. 즉, 이 상태에서 난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정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는 2003년식이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20년은 흘렀죠. 네. 전반적인 노후로 인한 부품으로 판단을 하여 교환을 할 수는 있어요. 허나 합리적이라고 치면은 전체적으로 세척을 해보고 위에 있는 누유부터 아래로 이제 수리를 해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엔진 상단부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일이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보이는 게 이제 점화 플러그에 이제 안쪽으로 오일이 차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오일이 여기 플러그를 다 꽉득 찰 정도로 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교환을 수리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이 자료들은 실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수리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면은 이게 이제 로컴 커버 가스켓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품의 헤드와 로컴 커버와 이제 각각 쇠들끼리에 있는 그런 부품 사이에는 항상 실링, 고무 마개가 들어가요. 고무 마개라는 거는 기밀 유지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쇠와 쇠끼리 부딪힌 상태로 놔두면은 100%딱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링이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오일 쪽에 안에 오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외부적으로 오일이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고무링 14번이라는 부품들이 인젝 죄송합니다. 점화 플러그와 커버 사이에 이 공간마다 실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일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일이. 그렇기 때문에 로커한 커버 가스켓을 교환할 때 이런 식으로 세트로 나오는 품목을 교환합니다. 이 잠바 커버들 로커한 커버의 작업에서 키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 12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스켓들 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볼트 구멍에 있는 이 오링이
교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로 따라서 누유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제 머리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실링 세트 있잖아요.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이걸 같이 교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오일 때로 인해서 이렇게 변색된 건데 원래 색깔로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도 무시 못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로컨 커버가 이런 식으로 딱 잘 안 차게 돼야 되는데 이걸 또 빼겠네. 오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 이렇게 뒤틀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뒤틀림으로 인해서 누유가 있는 부분들은 플라스틱 커버로 된 로컨 커버는 통째로 교환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그냥 교환을 해도 안 새는 경우도 있지만 커버를 통째로 바꿔도 누유가 있다? 그럼 커버가 변형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알루미늄들은 괜찮냐? 아니에요. 알루미늄은 이제 어떤 변형이 있냐면은 곰보가 생겨요. 곰보라는 게 뭐냐면 이 알루미늄 자체에 이제 녹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녹은 뭐냐면 점점점 기포들이 이렇게 막 상해요. 이렇게 갈빈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흠프 패여요. 이런 식으로 그런 녹으로 인한 알루미늄 녹으로 인한 이제 커버의 기밀 불량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차의 지금 로컨 커버는 그런 변형까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커버만 가스켓만 교환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팬 쪽에서 누유가 있어서 이제 오일팬을 가스켓을 교환한 건데, 얘는 이제 S54라는 엔진이에요. S54 엔진은 이제 M54라는 엔진을 이제 튜닝용으로 해서 M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네. 그래서 이 엔진은 전반적으로 많이들 단골로 새는 게 오일팬하고 이제 로컨 커버 그쪽 잘 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다시피 이제 부품 도면에서는 이제 오일팬에 이런 이제 가스켓을 교환하면서 내부 세척까지 진행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신경 쓰는 거는 지금과 같은 이제 오염들을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를 포인트를 잡고, 도면에서 이제 까먹지 않는 이런 것들, 디테일함들, 이제 이게 딥스 게이지에 오링을 추가적으로 같이 교환을 해줌으로써 더 셀 수 있는 부분을 방어를 하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샜을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젖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새는 부분에 대한 누유기 때문에 세척을 하되, 기본적으로 이제 크랑크 리테이너, 그러니까는 이게 6번이라는 부품이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가운데 엔진이 이제 밑에 들어가는 크랑크 축이 있는데 그 축과 엔진 겉에 커버와 기밀, 그러니까 회전축에 오일의 누유를 잡아주는 녀석들은 이제 리테이너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에 이제 특수 스프링 같은 게 쪼여지면서 이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겉에서 새는 이제 오일 누유라든지 이 스프링의 노후로 인한 이제 헐거워짐으로 인해서 안에서 이게 오일이 이렇게 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일이 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작업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품 값들이 저렴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을 같이 교환을 하죠.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너스 라인이라고 해서, 바너스라고 하면 따로 나중에 이제 한번 주제로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헤드의 밸브의 열고 닫힘을 조금 더 그 고속 조건이나 저속 조건 공회전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밸브가 작동되는 타이밍을 바꿔주는 녀석을 바너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현대기아로 따지면 VVD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시스템에 이제 이런 변화를 주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놈이 유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압이 작동이 이제 압력을 뭐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고 저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에 오일이 지나가는 라인이 연결됐을 때에는 이런 동화샤 같은 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화샤들을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이 동화샤들이 기밀이 된 상태에서 딱 자리를 잘 잡으면, 인젝터 동화샤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젝터뿐만 아니라 각각의 파이프나
이런 부분들 압력을 받는 부위에는 이렇게 와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를 이제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동아시아를 보통 교환해 보고 경과를 보게 되는 거죠. 누유수리를 할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일단은 간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요 정도로 방향을 잡아갔을 때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를 물음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 확률은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라면 누유가 이제 없어지는 확률이겠죠. 근데 불가항력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또 나중에 또 그래도 누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큰 작업, 이제 엔진을 내려서 해야 되는 작업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자동차 정비를 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뭐 나름 이제 기술적인 걸 갖고 있지만 각각의 역학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물리학에 갔을 땐 약하지만 적어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다리라는 것도 일정 주파수나 일정 진동이 일어나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얘기들도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엔진이 작동되고 있을 때 당시에 그 진동을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품들이 노후가 빨리 되거나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꽉 조여진 것들, 꽉 조여진 볼트나 꽉 조여진 매듭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흔들리거나 계속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되면 조금씩 풀려요. 풀리기도 하고 마모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마모와 풀림은 고장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모와 마모가 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마운트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엔진 마운트의 교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객이 엔진의 진동을 느끼는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교환하는 품목으로도 많이들 하지만 보통 이 마운트가 노후되고 엔진이 설계되는 그 마운트 높이의 정확한 위치에 있지가 않으면 약간의 생각 외에 그 이상의 진동을 받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운트를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운트를 왜 바꿨지? 뭔 차이인데? 왜 교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이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죠? 똑같은 위치선상에 이렇게 놨을 때 이런 높이 차가 생기면 그만큼 진동이 커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엔진 마운트는 어떠한 엔진적인 멤버를 탈거하는 작업이 있었을 때 특히 6만에서 7만 넘어갔을 때는 무조건 교환하는 걸 권장합니다.